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한테 거의 처음 풀어드리는 한 3, 40분짜리 풀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 문항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일단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요. 물론 4차 함수에 대해서 미리 학습이 된 사람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4차 함수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는 분에 한해. 즉 아마 현 고3들 중에서도 4차 함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틀릴 거예요. 제가 일단 4차 함수 개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 이용하여 문제는 최대한 간략하게 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고지고대로 풀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고, 제가 이제 과거 기억을 좀 떠올리자면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강사 초창기 때 이걸 대수적으로 그냥 다 풀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대수가 대수적으로 푸는 게 그냥 계산만 막 해가지고요, 그죠? 계산만 막 해서 푸는 게 저는 그때 능사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 이 생각이 바뀌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계산을 착실하게 잘 해주고 하던 학생이 하나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망포고 학생이었어요. 망포고 학생이었고. 그 학생이 되게 잘 하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안 나왔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마음고생이 좀 있었죠.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그리고 계산도 잘 하고, 연산 깔끔하게 잘 해주고, 글씨도 정말 잘 썼거든요. 근데 계속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저 나름대로는 되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번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고 고3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부터 배우긴 했는데 고3 됐을 때 말하는 거니까 고3 돼서 이제 모의고사 신경을 쓸 테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다 풀 수 있다. 다 풀 수 있다. 자기는 다 풀 수 있대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산 일일이 다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도 그래요. 다 풀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너무 대수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였어요. 마치 수능이 100분 시험인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수능은 100분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전형적인 문제들을 한 25문제 정도를 빨리 푸시게 되면 아마 시간이 충분히 남을 것이고, 남는 시간 안에 나머지 문제의 풀이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고 1등급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 학생은 전형적인 문제풀이도 다 잘 되고 뭐 다 잘 되는데, 문제는 한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방금 이 문제가 이제 그 학생이 질문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강사 초창기 때 그렇게 대수적으로만 문제를 열심히 설명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추억팔이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깔아놓고 그거 위주로다가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4차 함수에 대한 설명이었죠. 4차 함수는 제가 이제 뭐 그때부터 바뀐 건 아니고 슬슬 바뀌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자꾸 이제 기하학적인 풀이를 해야 되는데 기하학적인 풀이는 사실 강사들한테 쉬운데 아이들한테 좀 어려운 편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할 때마다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설명했을 때 잘 알아들어주면 좋은데,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면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듣는 학생들도 힘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제가 총 12가지를 그릴 겁니다. 4차 함수가 나오면 저는 지금부터 이제 기하학적인 풀이를 하는 게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두면서 하다 보니 4차 함수가 나오면 저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접근해요. 4차 함수는 거의 대부분 그래프의 개형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프 개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풀이가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접근을 해버립니다. 그럼 볼게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12가지에 대해서 12가지는 6개 플러스 6개입니다. 6개는 뭐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거예요. 자, 그 음수로 바뀌게 되면 그럼 얘는 최고차 한계수 당연히 음수겠죠. 그죠? 최고차 계수가 음수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방금 제가 이제 6개를 그리려고 하는 요거 6개를 그리게 되면 나머지는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트예요. 지금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또 짝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예요. 여섯 번째가 또 단독입니다. W입니다. 완전히 W 형태입니다. 자,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데는 저는 머릿속에 3차 함수를, 즉 4차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3차 함수를 생각하고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 즉 지금 우리가 fx가 4차 함수라고 치고요. 자, 이들은 모두 4차 함수 fx의 개형입니다. 그러면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3차가 나올 거 아닙니까? f'x는 3차가 나오겠죠. 그럼 이 3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냐면 여기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3차 함수가 이렇게 갔던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어느 구간에 증가하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요. 그럼 이런 함수 형태가 나와요. 1번 같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놓을게요. 제가. 그래서 3차 함수 f'의 개형은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바뀐 거예요. 자, 그럼 2번 형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2번은 이렇게 된 형태입니다. 즉 어떻게 됐냐면 3차 함수가 중근 하나 발생하고 일반적인 근이 하나 발생을 하는 바람에 도함수의 부호가 이게 지금 도함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거죠. 예, 감소하다가 잠깐 0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감소하다가 나중에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포인트 여기가 뭐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가 될 겁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형태도 3번 형태도 굉장히 이제 알만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된 건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여기가 알파가 되겠고요. 잠깐 0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베타가 돼요. 4번 형태는 이겁니다. 4번 형태는 도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도함수의 형태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잠깐만 조금 더 잘 그릴게. 조금만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라고 치면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요점들이 극값이 될 거는 보이죠. 이게 F'이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랫부분이 더 이렇게 커지잖아요. 여기 아랫부분이. 음수가 되는 부분이 더 커지면 여기 커졌던 양보다 다시 작아지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값이 요 값이랑 요 값을 비교했을 때 이 감마에서 나오는 함수 값이 알파에서 나오는 함수 값보다 더 낮은 상태입니다. 얘는 반대겠죠. 5번은 그러면. 5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5번은.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큰 거예요.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작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가 되면 요 포인트 여기가 알파고 요 포인트 여기가 베타 요 포인트가 감마인데 증가하는 양이 더 컸어요. 여기 증가하는 양이 더 크고 감소하는 양이 더 작았어요. 그래서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작아요. 앞에서 나오는 극소값이 뒤에서 나오는 극소값보다 더 작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형태는 어떻게 둘의 높이를 똑같이 제가 준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형태는 3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똑같을 겁니다. 이건 적분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된다고 치면 얘가 이제 알파, 여기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됐고 이 알파와 감마에서의 높이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요렇게 6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안 했던 6가지는 뒤집은 거죠, 그냥.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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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식으로 나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뒤집어 놓은 것만 연습을 해 놓으세요. 음수면 뒤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방금 그 문제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다시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일단은 극값을 한 번은 가진대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일단 제가 양수라고 치고 하나 그릴게요. 음수라고 치고도 하나 더 그릴 건데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 게 어차피 나중에 절대값 씌울 거예요. 그래서 양수든 음수든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양수라고 치고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2에서 극값을 가지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6개를 다 그려요. 물론 이렇게 안 풉니다. 어차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 제가 지금 여기 대충 읽어도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6개를 다 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되고 나면, 잘 되면 그때는 이걸 6개 다 그릴 필요 없고 대충 머릿속에 생각해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봅니다. 2에서 그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2일지 모르고요. 만약 얘라면 얘가 2, 여긴 얘가 2, 여기선 얘가 2인지, 얘가 2인지, 얘가 2인지, 여기가 2인지, 여기가 2인지 몰라요. 어디가 2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값을 가지는 게 얘네들입니다. 다음 잘 보세요. 요거 보이죠? 자, 절대값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 잘 봐야 돼. 4차 함수 나왔지? 그래프 개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일단 써봤어. 다음 절대값 나왔지? 절대값 나오면 뭐 해야 돼 또?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으셔야 돼. 즉 우리는 fx-f1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뭘까? 귀찮죠? gx라고 치워놨게요 일단. 여기다 뭐 넣어야지 0 됩니까? 1 넣어야 0 돼요. 그죠? x에다 1 넣어보세요. 그럼 f1-f1이잖아요. 그럼 0 맞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1일 때 0이 돼요. 그죠? 그럼 그거를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거기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1이 어디 있느냐를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지우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 무조건 안 될 거예요. 얘. 이거 무조건 안 될 거예요. 볼래요? 아래로 볼록이죠. 여기가 2죠. 그럼 1이 여기 있어요. 이때가 0이래요. 이때가 x축이래. 그럼 여기에다 지금 절대값 씌워놨죠. 이거 올리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지금. 얘 미분 불능점 몇 개입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즉 미분 불능이다. 즉 뭐다? 뾰족점이요. 뾰족점. 뾰족점. 뾰족점이 몇 개인지를 세보시라고요. 2개예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만, 아니 여기에서만이라고 했으면 1개란 얘기 아니야. 이게 얘 2개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바로 탈락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일단 이 둘 중 하나가 답이거든요. 둘 중 하나가 답인데 안 되는 것부터 처리해 봐야지. 요거를 제가 안 되는 거 하고 요거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바로 해서 빼버리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 잘 되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미리 하시거나 아니면 적용 순서가 따로 있어요. 얘부터 한번 해보시고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거 순서야. 얘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얘가 많이 나왔습니다. 알았죠? 요거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관련된 기출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 겁니다. 자꾸 풀어야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형태를 만들어 볼까? 만약 여기가 2였다고 쳐볼게요. 그럼 1이 이 앞에 있을 거예요. 어디 있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대충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럼 어찌됐든 얘를 함수로 올리면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미분 불능점 2개예요. 한 개 안 나와요. 아니 그럼 잠깐만요. 그럼 이게 아니 여기가 2고 1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 있으면 엄청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미분 불능점이 하나, 둘, 셋, 4개 나와요. 그죠? 한 개는 아니에요. 어쨌든 또 해볼까? 뭐 여기가 2라고 칠까? 여기 1이라고 칠까요? 그리고 한번 쭉 x축 만들고 이렇게 올려볼래요? 2개 나와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엄청나게 해보세요. 2개 나오는 거, 아니 1개 나오는 거 없어요. 알았죠? 얘를 하나, 얘를 하나, 얘를 하나, 1개는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얘도 다 안 돼요. 자,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다. 우리 수업 끝나고 바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1과 2를 교묘하게 한번 놔가면서 확인을 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답인 상황들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걸로 가볼게요. 자, 도함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 2번 그래프 형태, 자, 여기서 설명했던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요 그래프 형태입니다. 자, 요 그래프 형태, 도함수 형태 이렇게 됐다 그랬죠? 잘 봐요. 도함수 형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극값이 되니까 여기가 2예요. 이해됐지?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럼 감소하다가 그래프 기울기 잠깐 0이 돼요. 그죠? 여기서 다시 감소하다가 0이 됩니다. 그래프 기울기. 이게 도함수. 도함수는 0 됐으면 거기서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잖아. 도함수는 기울기에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0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야. 여기가 x는 2야. 그럼 1이 어디 있으면 될까? 자, 제가 1이 여기라고 칩니다.
잘 봐요. 여기에서 0 되죠? 그래서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그래프 기울기 0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 0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가 뾰족점이 아닌 거 보이죠?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미분 불능점이 아닌 게 됩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왜? 기울기가 0이 됐으니까. 여긴 미분 불능이죠. 그 문제를 잘 볼래요, 이제? 문제를 잘 보면 이게 x는 a라는 포인트. 근데 a는 2보다 큰 포인트에서만 미분 불능이래요. 여기 2보다 큰 거 맞아요? 맞죠?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2보다 큰. 여기가 a네요. 이게 답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왜 또 안 되느냐를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게 도함수가 돼야 돼요. 이제 맞불뿔이야. 즉 증이야, 그지? 2에서 생긴다며. 1이 어딜까? 아, 여기를 1이라고 둬도 돼요. 여기가 1입니다. 라고 둬도 돼요. 그죠? 가능은 하죠. 그죠? 여기서 올리면은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응? 좀 지워야 되나? 위에 걸?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미분 불능점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미분 불능점은 2보다 작은 곳에 생겼죠. 여기가 A인데. 그러니까 얘는 아니란 얘기죠. 2보다 큰 곳에 생긴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뒀었거든. 2보다 큰 곳에 생긴다. 다 찾았습니다. 즉 이게 답이고요. 이게 답이고요. 어렵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제가 문제를 마저 풀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원래 함수는 감소하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그리고 0 됐다가 이때부터 증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2면 이 포인트에서 x축이 이렇게 생기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프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려지다 보니 미분 불능점은 여기 하나, 여기는 미분 가능이 된다 그랬죠. 쌤, 어, 저 음소거 시키셨어요? 어. 아, 들렸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 엥? 뭐지? 알겠습니다. 응. 자, 그러면은 일단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도함수에 대해서 다 찾았습니다. F'이 어떻게 됐냐면 1에서 중근, 2에선 통과하는 근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F'이 적어볼게. 자, F'X는 1에서 중근입니다. X-1에서 제곱이고요. X-2에서 한번 생겨요. 그 다음 최고차원 계수는 몰라요. 제가 이 생각을 할 거야. 당신이 양수라고 했잖아요. 상관없어요. 양수든 음수든 제가 아까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왜냐? 절대값이 오는 그래프잖아요, 우리가. 답 다 구한 거 보여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F' 3분의 F' 5였습니다.
F'을 이렇게 대충 알아도 됩니까? 답은 구할 수 있다고요. F'3분의 F'5가 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3 대입하세요. A. 자, 3 대입했으니까 2의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나오죠? 위쪽 보세요. A 곱하기 5 대입했죠? 5 대입했으니까 4제곱 나오죠? 곱하기 5 대입했으니까 3 나옵니다. 때문에 A는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4의 제곱이 있습니다. 때문에 4가 남겠죠? 정답은 12가 됩니다. 12 맞지? 맞겠지 뭐. 일단 답 확인해 주고. 지금 질문 좀 할까요? 질문 있는 부분들. 톡으로 하셔도 좋고. 괜찮은가? 자, 이거 고지고대로 풀게 되면은 만약에 대수적으로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fx 4차 함수잖아요, 그죠? ax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적기도 싫어요. 이거 뭐 적어보면 바로 미지수 5개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수업 초창기 때 말씀드렸던 그 학생 있죠.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물론 저도 설명은 이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나는 아예 못 풀 줄 알고, 자, 풀어보자 라고 제가 왜 수업 시간 때 잠깐 시간 주잖아요. 자, 풀어보자 했는데, 얘가 되게 열심히 푸는 거예요. 열심히 푸는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좀 더 풀어보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바로 풀이 봐라. 근데 제가 풀이하는 도중에 걔가 이제 고개를 들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풀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던 거지.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 방금 문제를 제가 봐봐요. 설명을 제가 여기 4차 함수 개형부터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설명했잖아요. 막 지워가면서 뭐는 해가면서. 근데 사실 계산은 요게 다예요. 계산은 이제 요거 하나밖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기하적 풀이의 장점이에요. 기하적 풀이를 하게 되면 앞에 생각하는 게 많고 계산이 좀 간단하게 나와요. 물론 기하적 풀이가 전부 계산이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하적 풀이를 하다가도 뭐 계산은 복잡한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풀이를 하는 걸 보니까 애초에 대수적인 풀이에 대해서 가능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저 양반이 왜 문제를 풀 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애초에 대수적인 풀이를 배제하고 기하적인 풀이로 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4차 함수가 나오면 주로 그래프의 개형으로 문제를 풉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얘를 염두를 해두고 계속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뭐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거, 제가 문제 푸는 거 쭉 보다 보면 그 생각, 제가 계속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는 맨날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언제나 비슷비슷하게 문제를 풀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비슷하게 풀 수 있는 생각을 내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서 같이 오셔야 된다고. (7-3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일단 여기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빼놓은 거 없이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여기 연습 문제는 다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 연습 문제는 다 제문하시면 되고, 제가 문제 푼 거 링크 올렸는데 본 사람 있나요? 이게 뭐 조회수 확인해 봐야 되나? 제 유튜브는 구독자가 13명짜리인가 12명짜리인가인 아주 인기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 조회수 몇 안 찍히니까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이제 그 온라인 강의의 특징상 질문은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 그 중에 이제 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풀어야 되겠다 싶은 어려운 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풀게 될 거거든요. 그 외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질문 올려주시면 따로 영상 제작해가지고 업로드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단원에 이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평균값 정리 있죠. 제가 개념 설명만 좀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는 제가 따로 제가 조금 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수학책 읽어주는 남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를 한번 제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업로드를 해놓고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기초 지식 없이 그냥 막 대들면 되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읽는 걸로 해서 컨텐츠 하나 제작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저작권법 위배 13명짜리 유튜브 아무도 안 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보겠어 그걸. 모르겠다. 이투 사람들이 나를 뭐 스카우트 하려고 본다?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럴 일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거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아마 이 짓으로 부자 되지는 것보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게 빠를 거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것도 뭐 그렇다고 또 뭐 저 양반 주식에 미쳤다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표현값 정리와 롤의 정리가 뭐냐면 기울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들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겁니다. 정리라고 하는 것들은 결론이 뭐라고? 존재한다로 나와요. 롤의 정리 보세요. 존재한다. 그죠? 평균값 정리 보세요.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개념은 이거라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롤의 정리든 평균값 정리든 제가 무슨 정리들은 주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정리들은 존재한다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 더 그러면은 그게 나오게 만드는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이 연속이면서 미분가능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롤의 정리랑 표현값 정리는 전제 조건이 똑같아요. 표현값 정리도 보시면은 연속이고 미분가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함수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상태로 있을 때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느낌으로 나오는 게 롤의 정리랑 표현값 정리다. 요 정도까지만 먼저 머릿속에 익혀 놓으세요. 요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제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표현값 정리, 롤의 정리는요.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주로 나오는 형태들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좀 뒤져드리겠지만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나와요.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 있죠. 옳은 거 골라라. 거기에서 예시 문항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와도 못 알아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거 말고 제가 따로 제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책 이렇게 쭉 읽어주는 식으로 해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그것도 사기꾼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타임 더 한다 그러면 여러분 짜증낼 거잖아요. 그죠? 일단, 저거 하세요. 오늘은 연습 문제 꼭 푸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연습 문제를 풀고요. 5단원 연습 문제 푸셔야 돼요. 5단원 연습 문제. 자, 여기 5단원 함수의 증가감수 극대급수 여기 그래프 요거 있죠? 여기 연습 문제 풀어오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 연습 문제를 숙제로 하시고 질문 업로드 하세요. 질문을 업로드한다 무슨 소리야? 질문을 톡방 내지는 개인 톡 주세요. 톡으로 아니 문자로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무튼 그걸로 저한테 따로 주세요. 따로 주시면 제가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최대한 다 해서 업로드를 다 해놓을 테니까 하고서는 저는 이제 바로 여기다가 바로 공유 링크 날리겠습니다. 조회수 나오는 거 보고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할 테니까. 자,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수업한 것 중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예, 제가 이제 요것들은 다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링크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보기로 합시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도 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른 것들이 시간 맞출 때 조금 여러분들 물론 시간 지금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 맞출 때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은 것들은 제가 밤중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올리는 식으로 할 테니까 올리고 업로드하고 확인하는 식으로. 자,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